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 축산농가가 알아야 할 세무라는 강의 준비를 한 축산기획부에서 근무하는 원경남 세무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농민분들께서 세금이라고 하면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냐라고 여쭤보면은 뭐 별다른 생각이 없으신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법을 정확하게 알고 간다라기보다는 어떤 농가분들이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대응 방안 정도로 좀 익혀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법령 위주의 설명보다는 실제로 어떤 사례들 위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총 그 세 단계, 취득 단계, 사업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도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제 혜택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아마 취득 단계에서는 저희가 부동산 같은 거 취득을 하실 때 내시는 취득세, 그리고 또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상속과 증여 관련된 내용, 그리고 사업 단계에서는 저희가 매년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도 단계에서는 부동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목차는 개요. 저희가 요거는 뭐 따로 세법적인 부분보다는 좀 본인들께서 하시는 축산업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축산업이라는 건요, 저희가 표준산업 분류,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정하는 표준산업 분류에 따라서 나눠지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그 업종을 기반으로 해서 국세청에서도 업종 코드라는 걸 정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밑에 그 표준산업 분류와 업종 코드가 동일해요. 보시면 대분류는 농업, 임업 및 어업으로 나눠지고요. 중분류는 그 안에서 농업으로 나눠집니다. 마지막으로 그 밑에 쪽에 세분류 보시면은 소사육업, 양돈업, 가금류 및 조류사육업 등이 있고요. 여기서 또 소사육업의 세세분류라고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한우, 유구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끔씩 그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가 농업한테 혜택을 받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농업인한테 어떤 걸 해준다. 그럼 우리 축산업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중분류에 농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소사육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요, 한우, 유구 아니면은 뭐 기타 축산업을 다 포함한 개념이어서 농업이라는 표현을 보셨으면은 다 축산업이 포함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하는 업종이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구나. 그래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는 농업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취득 단계 세제 혜택부터 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취득세라는 거에서 좀 알아볼 거예요. 아마 취득세라고 하시면 다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보통 어떻게 이걸 알게 되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차량을 하나 취득한다고 해볼게요. 차량 취득을 할 때 어떻게 하시죠? 처음에 대리점을 찾아가요. 아니면 딜러분한테 연락을 하겠죠. 그래서 그 자동차 딜러분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차를 살 거예요 하고 구매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 구매 계약을 체결하신 다음에 이제 차량이 준비가 돼요. 다음 주쯤 나와요 라고 이제 연락을 받으시면은 그래요? 라고 하실 때 차량 대금을 입금을 하시면서 각종 공과금도 같이 입금을 하세요. 그때 납부를 하시는 게 취득세까지 같이 납부를 하세요. 그 딜러분한테 보통 보내드리겠죠. 그럼 왜 그렇게 절차가 진행이 되냐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취득세는요,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시게 되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직접 신고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가 차량을 사게 되면 등기를 하시잖아요. 등기. 근데 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소에 딱 찾아가면 등기하러 오셨네요 하고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취득세가 납부가 이루어져야만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자동차 딜러분께서 저희가 등기를 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취득세까지 다 보내주세요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납부는 하지만 직접 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부동산을 한번 취득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똑같은 절차로 부동산을 취득을 하시려면 어딜 찾아가시죠?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실 거예요. 공인중개사분한테 제가 이러이러한 땅을 사려고 한다.
축사 목적을 위해서 이런 땅을 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공인중개사분께서는 좋은 땅 있어요 하고 소개를 시켜주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어떤 특정 땅을 구매하기로 하셨어요. 그럼 이제 그 매도하시는 분과 계약을 체결하시겠죠. 계약금 내시고 마지막으로 잔금까지 다 치르세요. 잔금을 치르면서 보통 그날 등기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그 등기가 이루어질 때 조금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등기가 이루어질 때는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꼭 필요해요. 필수 서류예요. 그러면 등기는 보통 누가 해주시나요? 직접 안 하시죠. 누가 하냐면 법무사분이 해주세요. 법무사분이 하실 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하니까 법무사분이 다 취득세 신고까지 대행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마 부동산 취득을 하실 때 보면은 등기 권리증이라는 걸 받으실 거고요. 그 등기 권리증을 보통 법무사분께서 주시면서 본인 수수료 그리고 각종 제세 공과금이라고 하면서 취득세 등이 포함한 영수증을 한 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부동산 취득을 하시면은 최종적으로 받는 건 등기 권리증 그리고 취득세 납세 영수증 그리고 뭐 각종 세금 마지막으로 그 법무사분의 수수료 이렇게 받으실 거예요. 영수증을. 그럼 결국 내가 부동산을 취득해서 원래는 내가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되지만 누가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법무사분이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그냥 부동산 취득하면 내가 할 거 없는 거 아닌가?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한 설명이었고요. 그럼 한번 이제 이 규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시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자격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격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논, 밭, 과수원, 그리고 목장용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요건들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드리긴 할 건데 이런 요건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기에 해당이 되면은 아마 신고하실 때 이 요건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실 거고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자격농민, 난 농민이에요. 아까 농업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자, 자격농민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취득하는 농지래요. 나 땅을 샀어. 그럼 이거 대상이 되나? 라고 의문만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 이런 규정이 있는 걸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정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어떤 건지 볼게요. 자, 자격농민은요 본인 또는 배우자 나여도 되고요. 토지 소유자 직접이어도 되고요. 토지 소유자가 아닌 그 배우자여도 상관이 없어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 이상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첫 번째는요. 농지를 소유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할 것. 두 번째, 농지 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잇닿은 시군구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일 것. 이거는 주변에 있으라는 거예요. 실제 농사를 짓는지를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고양시 덕양구에 살고 있다 라고 하면 옆에 일산구에 살고 있어도 돼요. 또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라고 돼 있죠. 저희가 이 30km는 직선 거리로 따져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내비게이션을 기준으로 보면 한 50km, 60km가 돼도 직선 거리로 쫙 그어 보시면 30km 이내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부분에는 해당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직전 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농업 이외에 다른 걸로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보시면 누구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격농민.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했어야 농업인으로 보겠다. 그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선,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선 적어도 그 소재지로부터 일정 구역 안에 살아라. 그래야 실제로 내가 아침에 나와서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거고요. 아니 다른 걸로 돈을 벌고 있으면 다른 거에 돈을 버는데 시간을 쏟으니까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걸로 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예외인 거는 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은 내 노동력이 전혀 안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예외적으로 봐줘요. 밑에 저 후계 농업 경영 및 청년 창업형 후계 농업 경영은요, 꼭 부모 세대가 아니어도 자녀 세대한테도 해주겠다 이런 요건을 갖추면 그 요건 자체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그럼 어떤 농지에 대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보시면은 도시지역은 안 돼요. 도시지역. 그러니까 수도권은 웬만하면 도시지역이거든요. 아마 뭐 안성, 이천 정도는 제가 알기로 도시지역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요거는 사실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요 면적이 일정 면적 이내여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목장용지 취득하시는 경우가 많겠죠. 뭐 임야가 될 수도 있고요. 25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수로는 한 8만 평 정도 되겠네요. 상당히 넓죠. 그래서 이 면적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자 아까 당초로 넘어가서 취득세 신고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부동산 취득을 하면 저희는 직접 신고 납부하지 않아요. 누가 해주신다고 했죠? 법무사분이 대신 해주세요. 우리는 뭘 받아요? 영수증만 하나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뭐 부동산 같은 거 취득을 하시는 분들 딱 보면은 혹시 취득세 신고서 가지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가지고 계신 분이 없어요. 딱 영수증만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내가 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대요. 몇 퍼센트를요? 50%요. 그럼 이 50% 감면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할 때 나는 이 감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50%를 감면해 주세요 라고 신청을 직접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신고 누가 해준다고 했죠? 법무사분이 이걸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혹시라도 부동산 취득을 하실 일이 생기면 꼭 취득세 신고서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농지를 취득할 일이 생기시면은 법무사분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당연히 대부분은 농지 취득을 하시면 여기 농지 취득하시는구나,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적용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거든요. 근데 가끔씩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 누가 확인해야 돼요? 내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 경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직접 신고를 했어야 되고요. 그거는 취득세 신고서를 보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일이 생기신다 라고 하면은 꼭 취득세 신고서를 받아보시고 감면을 못 받았다 하시면은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왜 감면을 못 받았나요? 라고 하면 누락이 됐네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도시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요건 때문에 못 받았어요 라고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럼 앞으로 취득할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저 작년에 취득한 부동산이 있는데요, 그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이미 신고 납부한 취득세도요, 최대 5년분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5년 안에 취득한 부동산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 농지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을 해보시면은 내가 이런 감면을 적용받았구나. 안 받았으면 나 이거 안 받았는데? 라고 하고 다시 한번 돌려달라는 청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이 있다거나 앞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실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감면 요건이 해당되는지를 보고 한번 돌려받거나 신고할 때 감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딱 기억해야 될 부분은 하나예요. 내가 농지를 취득하거나 아니면 최근 5년 안에 농지를 취득을 하셨으면 감면을 받았는지, 법무사분이 뭐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시청 가시면 돼요. 시청 가셔가지고 아니면은 시청 가셔가지고 저 이거 신고했었는데 확인해보고 싶다, 서류 좀 달라 라면 본인이면은 본인의 신고자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감면을 못 받았구나
라고 하면은 그 담당자분한테 저 이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되나요? 라고 하고 서류를 제출하시면 그 환급 절차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해보시라. 그러니까 제가 본 사례에서는 대부분은 이거 감면을 잘 받으셨어요. 왜냐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한번 이제 그런 지역 그 축협에 한번 강의를 나갔었을 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나 감면을 못 받았었는데 이렇게 해서 돌려받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돌려받은 금액이 한 750만 원? 그러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놓친 어떤 감면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농업용 시설 등에 대한 감면도 있어요. 얘는 뭐냐면 자격농민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한다. 보시면 똑같이 자격농민이에요. 자격농민. 자, 자격농민 요건은 아까 보셨죠? 완전히 동일해요. 근데 그럼 어떤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느냐?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 거는 땅이었죠. 땅. 토지였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농업용 시설은요. 대부분 건물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해당이 될 만한 거는 대부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축사, 운동장, 자원화시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같은 법률에 의한 정화시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아마 축사랑 이제 자원화시설 같은 걸 요새 많이 지으시더라고요. 그게 이 법률에 의해서 짓게 되는 거고요. 이 법률에 의해서 지으시는 경우에는 똑같이 50% 감면을 받으실 수 있다. 이것도 조금 아까 봤던 요것과 동일하게 방식이 진행이 되고요. 혹시라도 5년 이내에 이런 걸 지으신 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토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농지는 법무사분들이 딱 취득을 등기를 하시게 되면은 농지구나 라고 딱 인지를 하시고 이런 규정들을 잘 적용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건물이잖아요. 그럼 이 건물에 대해서는 딱히 인지하기가 어려워요. 농민이 취득하는 축사구나, 자원화시설이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분들도 낯선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창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보관용 창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설에 해당이 되면은 받을 수 있다. 50% 세 감면을. 자,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상속세랑 증여세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제 용어 정리부터 조금 해드리면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증여는 사망이 아닌 생전에 둘 다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거예요. 돈을 받고, 그러니까 유상으로 이전이 되면은 그거는 양도라고 표현을 하고요. 양도가 아니라 무상으로, 유상이 아니라 무상으로 이전이 되는 경우에는 사유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생전에 살아계실 때 주셨다, 증여. 돌아가신 걸 원인으로 해서 주셨다, 상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냥 같이 좀 개념을 읽어보시면 이게 법률 용어여서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근데 상속이란 민법상의 상속을 말하며 유증 및 사인증여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아실 필요는 없고 상속은 뭐라고요? 돌아가셨을 때. 자, 증여 한번 볼게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결국 뭐예요? 무상으로 재산을 줬다는 거예요. 언제요? 생전에. 사망을 원인이라는 말이 전혀 없죠. 그리고 이렇게 상속이나 증여가 일어나게 되면요. 저희는 6개월 또는 3개월 이내에 세액을 똑같이 신고 납부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 상속세랑 증여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겪을 일이 잘 없으세요. 살면서. 내가 상속을 받은 일은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쵸? 너무 먼 미래의 일이에요. 그리고 인생에 한 번
2번밖에 없는 일이에요. 증여를 받는 것도 사실 흔한 일은 아니죠. 근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도 잘 없고요. 준비를 못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일단 이거에 대해서 부모님이든 아니면 자녀분이든 얘기를 꺼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상속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걸 전제가 돼야 되죠. 그러면은 말을 꺼낼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된대요. 말 꺼내기 어렵죠. 그쵸? 그리고 증여. 부모님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말 꺼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결국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릴 때 내가 오늘 이제 그 교육을 들었는데 어떤 세무사한테 교육을 들었다. 근데 뭐 부모님한테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속이나 증여세는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좀 준비하면 유리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보자 정도로 좀 시작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뭘 얘기하셔야 되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보시면은 이 상속세 및 증여세율 있죠? 세율이 상당히 높아요. 최대 50%까지 돼요. 이게 근데 누진 구조기 때문에 내가 1억을 받았으면 10%예요. 근데 5억을 받았으면 저 1억까지는 10%고 5억까지는 20%인 거예요. 근데 30억을 넘게 받았다. 그러면은 30억까지는 이제 뭐 밑에 10에서 40% 세율이 적용되고요. 30%가 넘어가면 그 30억이 넘어가면 50%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나눠서 받을수록 좋아요. 그럼 당연히 세법에서는 나눠서 받지 못하게 막아놨어요. 근데 그 막아놓은 거를 잘 피해서 가장 내가 세법에서 허락하는 나눠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증여세는 자녀 기준으로 보면 10년분을 합산해요. 10년분을 합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보시면 1억 이하분이 10%네? 그러면 내가 1억씩 5번 받으면 10%씩 그냥 5번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죠. 근데 이 금액을 따질 때는 자녀 기준으로는 무조건 10년 합산을 해요. 내가 1년 전에 1억을 받았다. 그리고 오늘 1억을 받았다. 라고 하면요. 2년밖에 안 됐죠. 두 개를 합산해서 2억으로 보고 세금 계산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년 단위로 나눠서 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근데 그거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럼 우리가 이 누진이 되지 않는 아니면 별도의 세액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게 뭐냐라고 하면은 증여세 쪽에서 증여세는 뭐라고 했죠? 생전에 살아계실 때 받는 영농 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이에요. 자, 농지 등을 한번 같이 볼게요. 농지 등을 자격농민이 영농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농지 등의 증여세는 100% 감면. 감면 한도액은 해당 증여일 전 5년간 증여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1억 이하. 자, 일단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이 밑에 한번 요건에 대해서 볼게요. 자, 그럼 농지가 뭐냐? 농지는요, 저 국토계획법에 따른 뭐 특정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를 이야기하고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 3번이 가장 많이 해당되겠죠. 축사 및 부수토지, 축사의 건축 면적을 그 건폐율로 나눈 일정 범위 이내의 면적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럼 누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느냐? 아까 보시면 그 자격농민 거기서 봤었죠. 취득세에서 보시면 농지 등에 소지하는 시군구, 그렇죠? 30km 아까 보셨던 거죠. 근데 두 번째에 보시면은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아까 2년이었죠. 근데 얘는 3년이에요. 왜 다르냐? 아까 걔는 지방세고요. 취득세는. 이 증여세는 국세예요. 그래서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 요건을 좀 다르게 적용을 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나머지는 비슷해요. 아까도 저 3,700만 원 보셨죠? 다른 소득이 없어야 된다. 그럼 이제 물려받는 자녀는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될까요? 비슷해요. 18세 이상인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은요. 직계 존속은 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부모님. 직계 비속은 자녀, 아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녀한테 증여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나머지 요건은 거의 자격농민 요건과 위에 물려주시는 분 요건이랑 비슷해요. 그러면 이제 이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땅은 점점 가치가 어떻게 되나요? 땅은 무조건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올라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금 보유하고 계신 뭐 축사 용지를 한번 그 인터넷에다가 공시지가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국토부에서 공시하는 공시지가라는 걸 조회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내 토지에 대해서 딱 공시지가를 조회해 보시면 연도별로 쭉 나와요. 연도별로 쭉 나오고 아마 90년도부터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공시지가가 매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보면 보통 한 10년에서 20년 기준으로 보면은 최소한 2배 이상 올랐어요. 최소한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럼 이게 자, 땅값은 계속 올라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시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농지 등을 증여하면은 100% 증여세 감면이래요. 근데 보시면 감면한도액이라고 있죠. 감면한도액. 감면한도액은 해당 증여일 전 5년간 증여세 합계액을 기준으로 1억 이하래요. 그럼 세금을 1억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1억. 그럼 세금이 1억이 나올 수 있게 되는 저 감면한도액은 얼마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저 감면한도액은 결국 증여세가 1억이 나오려고 하면요. 한 5억 3천에서 4천 사이를 증여하시면 세금이 1억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땅을 자녀한테 증여할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따 뭐 이제 다른 것들은 설명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이 증여가액은 아까 말씀드린 공시지가로 정해져요. 그럼 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5억 3천, 4천까지는 세부담 없이 증여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나는 똑같은 땅에서 자녀와 똑같이 축산업을 10년 동안 종사를 했어요. 근데 분명히 10년 전에는 이 토지 가격이 공시지가로 보면은 5억이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니까 10억이 돼 있네요. 내가 실제로 한 게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나는 그냥 10년 동안 여기서 자녀랑 내 영농 자녀와 함께 축산업에 종사했을 뿐이에요. 근데 재산 가치는 올라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는 이제 자녀한테 슬슬 좀 넘겨줘야 되겠다. 이 토지를 넘겨주고 농장을 넘겨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에는 땅값이 얼마가 돼 있다고요? 10억. 그럼 결국 이 감면한도액이라는 건 세액 기준으로 1억이기 때문에 이 토지 가치가 바뀌면 같은 토지여도 시간이 지났었을 때는 세부담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면은 무조건 내년의 토지 가격보다는 오늘의 토지 가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감면한도액은 해당 증여일 전 5년간 합계액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증여 몇 년 합산한다고 말씀드렸었죠? 10년. 그렇죠? 근데 얘는 뭐래요? 5년이에요. 얘는요, 5년만 지나면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토지가 한 3필지 정도 있었어요. 5억짜리, 5억짜리, 5억짜리. 이거 나중에 30년 후쯤에 물려주시게 되면, 상속을 원인으로 하면은 그때쯤이면 한 4, 50억 돼 있겠죠? 네. 그럼 3개 합치면 5억, 5억, 5억이었으니까 한 2~3배 올랐다라고 하면은
뭐 30억에서 40억 사이일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오늘 증여했어요. 한 필지. 5년 있다 또 증여했어요. 그로 인해 10년 있다 한 번 더 증여했어요. 그러면은 세부담이 전혀 없이 다 넘길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제 모르시니까 상속이 일어나면 많이 오세요. 상속이 일어나면 오신 다음에 이제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이거 좀 받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고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와요? 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 준비해 두면 좀 유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요거는 조금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저 감면 한도액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공시지가. 근데 이제 보니까 저희가 나중에 혹시 이 토지를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라는 걸 내요. 뒤에서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양도소득세를 낼 때는요. 어떻게 낼까요? 내가 판매한 가격이 있죠. 10억에 팔았어요. 거기서 얼마 주고 샀어? 얼마 주고 취득한 거야? 나 5억 주고 이걸 사왔어. 라고 하면은 그래. 넌 10억에 팔았지만 5억 주고 샀으니까 그 5억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분이 일단은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 보통 토지를 얼마 주고 사왔을까요? 계약서가 일단 안 남아 있어요. 30년 전에 산 거니까. 그럼 결국 공시지가로 가는데 공시지가 30년 전 거는 엄청 낮게 돼 있겠죠. 엄청 낮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자녀한테 딱 증여를 하시게 되면은 자녀의 취득가액은 공시지가가 돼요. 지금의 공시지가가 30년 전 공시지가보다 훨씬 더 높겠죠. 그럼 두 번째, 내가 공시지가로 하기 싫다라고 하면은 감정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감정평가사한테 이 토지를 감정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분이 감정하신 가액이 증여가액이 돼요.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냐? 내가 자녀한테 이 땅을 증여할 거예요. 근데 내가 취득한 금액은 진짜 막 1,000만 원이래요. 1,000만 원. 뭐 20, 30년 전에 취득을 하셨으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공시지가가 한 2억, 3억까지 올랐네요. 근데 감정평가를 한번 알아보니까 한 5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2억이든 5억이든 똑같이 세금은 1억 이하니까 세금 안 내죠. 그러면 감정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5억에 자녀한테 증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또 20, 30년 동안 그 자녀분이 열심히 이걸 운영을 하시다가 파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럼 파는 경우를 봤었을 때 부모님이 팔았으면 예를 들어 똑같이 10억을 주고 팔았다고 해볼게요. 아까 1,000만 원 주고 취득하신 거죠. 그럼 얼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10억에서 1,000만 원을 뺀 9억 9천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분이 공시지가로 이걸 증여받았다. 아까 2억이라고 했죠? 10억에서 2억을 뺀 8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정평가를 받아서 5억으로 취득하셨다. 라고 하면 얼마에 대해서 세금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10억에서 5억을 뺀 5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미리 언제 어떤 타이밍에 증여를 할지, 증여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금액으로 증여를 할지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두시면은 나중에 많은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직접 내가 요건을 따져가지고 되나 안 되나 이게 뭐 그런 거 하실 필요 없고 혹시라도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자녀 아니면 부모님이랑 얘기를 해서 이런 것들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아마 주변에 이제 동네 쪽에 세무사 앞에 가시면 세무사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가셔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걸로 해가지고 좀 미리 증여 계획을 세우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하면은 이제 상담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큰 혜택이고요. 대부분 잘 모르세요. 농민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잘 없고, 그래서 가끔씩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었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으니까 꼭 한번 알아보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상속세 쪽부터는 잠깐 이제 쉬었다가 조금 이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